지금은 라디오 시대. 지금은 라디오 시대. 지금은 라디오 시대. 지금은 라디오 시대. 다 같이 들어보자. 지라시 1시부터 6시는 채널 고정. 라라라라라라라라. 다 같이 들어보자. 지라시. Let's go. 자영업 및 소상공인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풀어봅니다. PPL 듣기평가. 전국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소상공인 여러분의 상품 및 가게 홍보를 위한 듣기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PPL 장면을 들으시고 장면 끝에 나오는 문제에 정답을 맞춰주세요. 본 장면은 325 볶았다면 설마? 문제 드립니다. 줄리엣은 술판의 흑기사가 되고 싶다는 로미오를 나무라며 한 기사 식당을 소개하는데요. 기사 식당에서 많이 하는 메뉴로 돼지고기를 고추장 양념에 볶아 만들었으며 돼지 불고기의 다른 말로 쓰이는 이 음식은 무엇일까요? 1번 가지볶음, 2번 제육볶음, 3번 천식이는 달달볶임. 아우 좋아. 문자 미니로 정답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1번, 긴 거 100원, 짧은 건 50원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총 10분께 대한민국 대표 음료수 식혜드립니다. 노래 들을게요. 나미의 노래입니다. 슬픈 인연. 자, 돼지고기를 고추장 양념에 볶아 만들었으며 돼지 불고기의 다른 말. 정답은요? 제육볶음입니다. 2번이 정답이었어요. 8952님이 입맛 없을 때도 입맛을 생기게 하는 기사식당 제육볶음이죠 하셨고요. 1288님은 오늘 우리 가족 저녁 메뉴도 바로 이겁니다. 2번 제육볶음. 네, 김다희님도 2번 맞추시면서 저희 남편 아무리 이가 아파도 먹을 정도로 고기를 좋아해요. 혼자서 2kg도 먹어요. 2kg요. 2kg요? 근데 따지고 보면 2kg가 또 별로 안 돼요. 아니 한 근이 600g인데 3근 드시네, 3근. 네. 할 수 있잖아요. 3근 반? 도전해봐요. 이야. 괜찮아요. 저 예전에 한참 먹을 때 네. 돼지 불고기, 그러니까 돼지 갈비를 친구랑 12인분 먹었거든요. 6인분씩. 처음 알았어요. 배가 부르다 못해 등이 부를 수도 있다는 거를. 등 불러. 그래서. 등이 부르더라고요. 그렇군요. 너무 먹으니까. 네. 자, 우리 세 분 포함 10분께 식혜드립니다. PPL 홍보 의뢰해주신 3258님께도 선물 보내드리고요. 네. 지금은 라디오 시대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이에요. 조화제약, 주식회사 스타리온 성철, 로덴푸드, 흑표 흑침대, 금강주택, 기아자동차, 올품, 현대오피스, 국민연료, 썬연료, 마더스 제약, 쉐보레, 아이클타임, 푸주옥 설렁탕 도가니탕, 한국광어양식연합회, 2021 부산국제기계대전, 동인비, 둔포농협 아산 맑은쌀 환인제약과 함께합니다.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박장대쇼 준비되셨죠? 제목 공권력의 힘. 전북 김제시에서 심재길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30만 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리고요. 1등급 한우 등심 1000g 받게 되는 주간베스트 후보, 그리고 200만 원 상당의 안마의자 받으실 월간베스트 후보 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혜 씨, 천식 씨. 동네 후배의 친누님께 라디오 챙겨 들으라고 했으니까 꼭 소개해 주세요. 눈치채셨듯이 오늘 저는 동네 후배의 친누님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바른 생활이 몸에 배인 누님은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투철한 신고 정신을 발휘하는 분입니다. 동네 공터에 CCTV 사각지대가 있는데 거기 쓰레기를 투기하는 사람을 잡아내겠다며 몇 날 며칠을 잠복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나타났을 때, 거기 경찰서죠? 여기 동네 주민들이 신고한 쓰레기 투기꾼 잡았어요. 빨리 오세요. 근처를 순찰하던 경찰이 와서 바로 인수인계한 경우도 있었고요. 보통 그냥 지나칠 법한 일에도 귀신 같은 촉을 발휘해서 범죄 현장을 막은 적도 있습니다. 이거 나 놓으라고. 그냥 저기로 가서 얘기 좀 하자고. 내가 벌레냐? 왜 이렇게 피하는데? 아이, 거기 뭐 하는 거예요? 저기 저 연인 사이요. 아줌마 갈 길 가세요. 아줌마? 남의 저기 신경 쓰지 말고. 이런, 아니 연인이고 나발이고 아가씨가 싫다잖아. 진짜. 아씨, 이거 봐봐. 나 지금 경찰서에 신고했다. 신고하려면 해봐. 야, 내가 뭘 어쨌다고? 자칫하면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도 누님의 신고 전신 덕분에 막을 수 있었어요. 이렇게 비공식 방법대로 활동하다 보니 몇몇 경찰분들과 친하게 지내는데요.
하루는 누님이 5살, 4살 아들 둘이 저금통에서 돈을 훔치는 장면을 목격한 겁니다. 오. 어디서부터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하나 고민을 하던 차에 친하게 지내던 경찰관 분과 짜고서 연기를 하기로 했대요. 네, 여보세요? 거기 경찰서죠? 경찰서? 아, 여기 제가 저금통에서 돈을 훔치는 사람을 봐서요. 신고를 하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경찰관 아저씨, 돈을 훔쳐가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 전화를 받고 있던 경찰관은 미성년자니까 부모님께서 잘 지도를 해주시면 되겠죠. 절도죄는 큰 범죄니까 혼쭐 난다고 전해주십시오. 엄마 경찰 전화하지 마. 전화 끊어. 빨리 끊어. 아유, 좀 조용히 좀 해봐. 잘 지도하시고요. 저는 이따가 마침 동네 순찰하니까 저희가 예, 예. 잠시 들리도록. 아유, 조용히 좀 해! 아유, 정말. 그렇게 정신없이 전화를 끊고 누님은 아무 일도 없는 듯 집안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누가 왔더래요. 누구세요? 저 경찰입니다. 예? 아니, 어쩐 일이세요? 그때 경찰 한 분이 앞구르기를 하면서 거실로 들이닥치고 뒤따라 들어온 경찰은 빈손으로 권총 모양을 딱 하면서 아이들을 향해 외쳤대요. 민준, 민혁, 너희 두 형제의 범죄 사실을 모두 알고 있다. 순순히 자백하고 용서를 빌어라. 엄마 살려주세요. 엄마. 누님은 아까 경찰관과의 통화가 거기서 마무리인 줄로 알았고 이렇게 찾아오기까지 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설사 찾아왔다고 해도 그냥 귀엽게 훔치는 건 나쁜 어린이에요 이럴 줄 알았다는 거죠. 그저 당시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 너무 놀랐대요. 아니, 저기 아까 신고한 거는 너무 죄송해요. 애들이 잘못했다고 벌써 그랬어요. 예. 그치, 얘들아? 우리 애들 잡아가지 마세요. 경찰서에 한 번도 안 가본 애들이에요. 경찰분은 처음에 누님이 울면서 매달리는 걸 보고 와, 연기를 참 실감나게 잘하시네 생각했대요. 그래서 더 열심히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혼을 냈다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애들 잡아가지 마세요. 차라리 제가 경찰서에 갈게요. 민준, 민혁! 우리 엄마 잡아가지 마세요. 안 돼. 얼른 자백하지 못해? 어디서, 어떻게, 왜, 무엇을 훔쳤나? 어머, 아니에요. 제가 다 잘못한 거예요. 이쯤이면 이제 연기를 그만하고 마무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누님이 계속 울며 바짓가랑이를 잡으니까 경찰분들도 당황해하시며 서로 멘붕이 온 거죠. 그럼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예. 경찰관님. 예. 앞으로는 저희가 아들 간식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너희들도 인사해. 고맙습니다. 경찰분은 권총 모양 하고 있던 빈손을 조용히 손가락부터 이렇게 살살 접으면서 당황한 표정으로 나가셨다고 해요. 나중에 자취규명을 들은 누님은 장난으로라도 경찰에 함부로 신고하지 않겠다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신 것도 잠시. 태생이 불의를 참지 못하는 성격인지라 요즘도 투철한 신고 정신으로 동네를 지키고 계십니다. 참, 그 꼬마들은 어떻게 됐냐고요? 경찰차가 지나가는 소리만 들리면 누워있다가도 일어나서 형, 일어나세요. 어머니 치킨 한 마리만 시켜주세요. 이런데요. 공권력의 힘 대단하긴 하네요.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공구 이사님 서로 말이 안 된 상황에서 갑자기 경찰이 거실로 앞구르기에서 그러면 누구라도 놀라죠. 너무 웃겨. 앞구르기를. 아니, 저는 이 경찰관 아저씨도 너무 진짜 사랑스러우시다. 진짜. 아니, 너무 갔어, 너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엄마는 전혀 모르는 상황인 거지, 지금. 네. 엄마는 완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아까 통화했으면 된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걸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앞구르기에서 진짜 웃기다. 앞구르기. 아니, 한국 경찰 분들이 일반 가정집에 앞구르기에서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돼요? 그리고 손가락 가짜 총. 나중에 그거를 조심스럽게 손을 말아주면서 그러니까요. 이제 그만하시죠. 1182님. 네. 우리 딸도요, 제 물건 훔쳐가지고 보따리 싸가지고 같이 경찰서 갔어요. 어이구. 그 뒤로는 절대 손 안 대요. 오. 이게 한번 되게 놀래게 교육이 됐네요. 깔끔하게 확인시켜줄 필요는 있구나. 이게 좀 애매모호하게 해봤자 또 반복되면 안 되니까. 저 애들 9살이라 더 크면 안 통할 것 같으니까 네. 올해 안에 한번 저도 써먹어보겠습니다. 전 예전에 훔친 건 아닌데 그렇게 슈퍼에 가서 엄마 이름으로 외상을 적었대요. 바리바리 싸가지고. 근데 그 외상 가격이 꽤 나가는데 어린애가 귀엽다. 겁도 없이 이렇게 5살쯤에 해오니까 그거 돈 벌어가지고 네가 갚아야 된다고. 아이고야. 엄마가 대문 밖에다 내놨던 적이 있어요. 오. 그다음부터는 외상
안 해오고. 어쩐지 전설의 결제 칼 같아요. 네, 그때 네. 쫓겨났거든요. 돈 벌으라고 가가지고. 아이고. VOS의 노래 준비했어요. 네. 큰일이다. 웃음이 묻어나는 정선이 문천식에 함께해 지금은 라디오 시대. 지금은 라디오 시대. 딱딱하고 지루하다? 골치 아프고 어렵다? 법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부숴드립니다. 생활 밀착형 법률 상담 서비스. 지라시 법률사무소 문앤정. 네, 법조계의 수호천사 손수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네. 번째 짧은 질문부터 또 보여드릴게요. 네. 홈페이지로 정준영 님이 보내주셨어요. 얼마 전 부모님께서 귀농을 하시려고 시골에 빈집 한 채를 구매하셨는데요. 오래도록 비워져 있던 집이라 손볼 것이 많아서 이사 전에 싹 수리하려고 계약금 내고 공사 계획을 잡았습니다. 공사 시작되고 포크레인이 집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앞집 지붕 처마에 걸려서 들어올 수가 없더라고요. 앞집 주인분은 아니 남의 집을 다 부수려고 작정했어요? 소리를 지르며 항의하셨고 저희는 사과를 드렸죠. 어쩔 수 없이 군청에 알아봤더니 글쎄 그 집이 처마가 도로를 불법으로 점거한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몇 번 철거 명령을 내린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사 전에 공사를 얼른 해야 하니까 일단은 처마를 제거하고 공사한 다음에 원상복귀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절대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변호사님, 불법으로 점거한 지붕 처마인데 너무 당당한 거 아닌가요? 법적으로 해결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그쪽 집인 거죠? 네. 그 사람이 주인이라 우리가 건드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아무리 불법이라도. 그러다 앞집 그 철거 명령도 받았으면 부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인 당사자가 해야지. 집 주인이 철거를 할 때까지 계속 쫄 수는 있는데 네. 그걸 남이 철거해 주는 건 아니지 않아요? 그래도 다시 원상복귀 해드린다고까지 우리 왜 이러고 있죠? 변호사분 앞에 두고. 변호사님 오셨군요. 아, 이거 어떻게 네.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 문제인가요? 어떤가요? 그러고 싶지만 네. 어잉? 정선희 씨가 정답을 말씀해 주셨네요. 그래요? 진짜 네, 쉽지 않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변호사님? 저도 처음에 이 정준영님의 사연을 읽고 약간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봤거든요. 네네. 그랬더니 이 옆집의 처마가 도로를 불법으로 이제 점유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거잖아요. 넘어온 네네. 상태잖아요. 그럼 이게 우리 정준영님 부모님 소유 땅을 넘어온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도로를 그랬다면은, 예. 점령했지만 네. 부모님 땅으로 넘어온 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도로도 그 국가의 언제나 국가 소유 국유지인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정준영님 부모님 소유지를 넘어온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게 도로를 불법으로 좀 넘어왔다고 하는데 이게 네. 처마기 때문에 공중으로 넘어온 거거든요. 네, 그렇죠. 따라서 애매하네. 아예 그 지표면부터 넘어와가지고 차지한 거랑 또 달라요. 평가가.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아무리 도로를 불법으로 넘어왔고 남의 땅의 공중 부분을 약간 이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뭐 집은 집이고 또 처마도 집에 속하는 거고 또 상대방의 옆집 사람의 재산권의 대상이 되는 그런 부동산이 됩니다. 주택이니까 주택 건물이니까 따라서 이거를 마음대로 부술 수는 없습니다. 네, 아무리 이런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마음대로 부수면 안 되고 오히려 그렇게 하면 공사의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오히려 재물손괴죄가 될 수 있고 네, 형사적으로도 그렇고 또 민사적으로도 또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또 나중에 그대로 돌려준다 하더라도 그걸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요. 네, 따라서 지금 상황은 굉장히 좀 답답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집으로 네. 점령을 했으면 네. 우리한테 그 철거의 권한이 조금은 주어지나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제기해서 이겨서 철거를 이제 해야 되는데 문제는 남의 소유물이니까. 문제는
언제나 이렇게 철거가 가능한 건 아니에요. 따라서 네네. 물론 지금 그림을 보고 사진을 봐야지 정확히 알겠습니다만 네네. 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한다는 얘기는 사회적으로 볼 때 네. 득보다 실이 더 클 수는 있거든요. 건축물의 특성상, 건물의 네네. 특성상 네네. 따라서 가능한 경우와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둘 다 존재할 수 있습니다. 네네. 따라서 구체적인 도면과 현황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지금 이미 군에서 철거 명령을 내린 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를 이제 행정기관에서도 알고 있는 거고 네. 또 바로 철거 명령 내리지는 않거든요. 이제 이행강제금 철거하시오라고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철거 명령 내린 경우도 있는데 상황이 심각하면은 또 행정 대집행을 해가지고 군에서 먼저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비용까지 받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도로의 공중 부분을 처마가 약간 넘어왔다고 해서 그렇게 무리하게는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분은 공사 중이신데 네. 어떡해요? 그래서 사실 이 굴삭기도 네. 크기가 좀 다양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진입할 수 있는 굴삭기가 있지 않을까. 좀 작은 작은 걸로. 걸로.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시간이 더 지연되고 또 비용이 더 들었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소지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네. 듭니다. 참 우리 생각대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 자,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본격적인 생활 속 고민 사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희 씨, 천식 씨, 손수 변호사님. 네. 상담받을 곳이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이곳에 글을 씁니다. 제 얘기는 아니고요. 제 친구 얘기입니다. 나 진짜 들으면서도 너무 화가 나가지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제 친구는 어릴 때부터 가정 환경이 좋지 못했는데요. 친구의 아버지는 잦은 술로 가정에 소홀했고 손찌검도였습니다. 친구의 남동생은 교도소에서 현재 복역 중이고요. 그 와중에도 정말 바르고 씩씩하게 산 제 친구를 돌봐준 건 바로 삼촌이었습니다. 친구한테는 삼촌이 아빠 같은 분이셨죠. 그런데 1년 전 삼촌의 건강이 안 좋아지시면서 친구가 평일은 물론 주말까지도 찾아가서 병수발을 들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 삼촌은 혹시 친구의 아버지한테 뺏길까봐 급하게 변호사를 선임해서 본인의 집을 제 친구한테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그런데 아빠라는 사람이 장례식이 끝나고 친구한테 연락 와서는 그러더래요. 그 장례식 끝났으니까 다음 달부터 생활비로 한 달에 30만 원씩 보내라. 제가 돈이 어딨어요. 내 동생이 남긴 집도 너한테 넘겼는데 그거 하나 못 해줘? 아버지 그거는 됐고 나중에 누가 전화할 테니까 받게나 해. 알고 보니 삼촌이 남긴 그 집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지분을 본인에게 달라고 고소를 하셨대요. 아이고. 친구가 삼촌의 병수발 다 들고 친형이라는 아빠와 교도소에 있는 남동생은 코빼기도 안 보였는데 이게 재산을 나눠야 됩니까? 친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아서 그런지 저는 더 화가 나고 우라가침입니다. 돌아가신 삼촌은 미혼의 자식도 없으셨거든요. 이거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아니면 역으로 고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은요? 도와주십시오. 진짜 딱한 사연이네요. 좀 억울한 사연인 것 같아요. 네, 홈페이지에 익명을 요청하신 분의 사연이었는데 제가 준비한 선물 타월 세트 일단 보내드릴게요. 전혀 다른 상황이었지만 어떻게 친가족끼리 아버지가 혹은 엄마가 그죠. 자식한테 이럴 수 있을까 막 이런 상황들이 저희 주변에 많이 일어났었잖아요. 아니 또 자식한테 술 먹고 손찌검을 해요 그래. 그것도 그런데 너무 해준 거 없이 당당하게 갖고 있는 걸 뺏어 가려는 그죠. 게 사실 법적으로 막을 수가 있는지. 뒤늦게 나타나서 네. 한번 여쭤볼게요. 자, 친부모처럼 부양을 했던 삼촌의 유산을 가로채려고 하는 가족들 법적으로 막을 수 있다 없다. 막기 힘들다. 아니 변호사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면 이게 지금 딱하잖아요. 딱하죠. 예. 가슴 아프죠. 것과 또 다르니까. 네. 그럼 3분의 1을 그 네. 나쁜 아빠한테 뺏겨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 사연 읽으면서 가슴이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네. 참 가족법에 등장하는 굉장히 다양한 쟁점들이 이 짧은 사연에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저도 얼마 전에 있었던 그 한 사건, 연애가 있었던 일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참 이 사연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제 계속해서 생겨서 이어져 오는 그런 한 집안의 사정인데, 예. 이거 어디서부터 말씀드릴지 참 저도 마음이 그러면 아파요. 일단은 삼촌이 유산으로 예. 남기시면 네네. 친형한테 먼저 제1의 권리가 가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사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금전적인 문제잖아요. 네네. 그리고 삼촌이 세상을 떠나면서
유산 관련된 그런 재산의 상속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되는 그런 출발점은 그래서 누가 상속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상속인입니까? 네네. 그 상속인이 정해지면 그 사람이 다 갖는 겁니까? 네. 이 부분을 확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우리 민법은요. 상속의 순위를 정해놓고 있는데요. 외우기도 쉽게 민법 천조입니다. 천조. 네, 천조 상속의 순위. 1순위가 피상속인 그러니까 돌아가신 삼촌의 직계 비속이에요. 직계 비속이라고 하는 거는 직계 말 그대로 수직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뭐 자녀, 네. 아들, 딸 구분 없습니다. 자녀, 뭐 손자녀, 뭐 네. 증손자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게 직계 비속이죠. 근데 자녀가 없으시잖아요. 없습니다. 1순위 상속인 없음. 네. 그럼 2순위를 봐야죠. 올라가요? 네, 2순위 직계 존속, 부모, 뭐 조부모, 증조부모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금 사연에는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만 안 계신 것 같아요. 예, 안 계신 이미 것 같아요.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 다음은 배우자입니다. 배우자. 그런데 예, 미혼. 네, 그럼 삼순위까지 없네요. 없습니다. 예, 삼순위라고는 표현을 안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배우자인데 네네. 그다음에 이제 천조 3호에 천조이랑 3호에 있는 게 이름 뭐 쉽게 삼순위로 부르는 게 형제 자매입니다. 아이고야. 그리고 사순위가 마지막으로 나오는 사순위가 사촌 이내 반계 혈족이거든요. 조카가 속하는 거죠. 그래서 밀리는구나 순위가. 형제는 밀리네요. 그러니까 형제 아버지가 삼순위고 친구의 아버지가 삼순위고 친구 본인은 조카니까 사순위예요. 이럴 네네. 경우에는 무조건 삼순위자가 우선합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네. 이 삼촌이 생전에 네. 유산 상속을 받을 대상을 정했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무 의미가 없나요? 굉장히 중요한. 역시 우동생. 예, 일단 상속인이 중요하잖아요. 누구고 일단 상속인은 법상 뭐 아버지가 스스로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한 또는 뭐 이 삼촌을 뭐 살해했거나 기타 네네. 뭐 유언장을 위조했거나 이런 상속 결격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이 아버지가 그 형으로서 친형으로서 삼순이기 때문에 일단 상속을 받습니다. 이미 상속을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문제는 일단 상속이라고 하는 거는 별도의 조치 없이 일단 다 뭐 플러스 재산 마이너스 재산 다 받는 거거든요. 네네. 받은 건데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사순위인 경우에는 아무것도 못 받는 건가? 또는 그러니까. 이미 받은 아파트를 전체를 돌려주어야 하는 것인가? 네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생전에 네. 받았다면 수증이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내가 죽으면 너에게 물려줄게라고 해서 그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면 유증이라는 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사망을 원인으로 해서 받은 거니까 네. 우리 사연자분의 친구분이 이 아파트는 받은 거예요. 한 달 네네. 전에. 맞아요. 변호사까지 선임해가지고. 네, 받은 겁니다. 네네. 그러면서 충돌이 생기는 거죠.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아니 상속인은 아버지니까 네. 아버지가 다 받는 건데 다 받은 건데 이미 그러면은 그 전에 한 달 전에 했던 유증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국은 우리 친구분이 아파트 한 채를 받은 건데 그러니까요.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절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왜냐 아버지가 다 받은 건 나누는구나. 맞지만 네. 이 친구분이 그 아파트는 받은 것도 인정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그죠, 보이네요. 우리 삼촌이 돌아가신 삼촌이 이 아파트 말고 다른 재산이 아예 없다면 네네. 그러면 우리 친구분이 다 갖고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러면 좋죠. 나눠야 네. 돼요. 네. 이렇게 되면은 좋죠. 하지만 우리 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법은 너무한다. 저희도 이 코너에서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유류분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도 안 주고 싶어도 하나도 주고 싶지 않아도 최선순위 상속인은 상속을 받아요. 그리고 최소로 보장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경우에 따라 달라요. 네. 일단 유류분 관련해 가지고는요. 이 직계 비속. 직계 비속은 2분의 1입니다. 원래 받을 수 있는 거의 2분의 1. 그리고 직계 존속 또 역시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배우자. 네. 배우자도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네. 그리고 직계 존속은 3분의 1. 네. 형제 자매는 3분의 1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는 상속인인 아버지가 네. 이제 형제자매니까 이 아버지 원래 받을 수 알아보셨네. 있는 거에 3분의 1은 최소 보장이 되는 겁니다. 알아보셨네. 알고 전화하시네. 그래서 네. 조금 전에 이거 3분의 1 있잖아요. 네. 3분의 1 지분 넘겨달라. 이거는 이미 법률 검토를 거친 겁니다. 그렇구나. 2분의 1도 아니고 4분의 1도 아니고. 그래서 근데 제가 우리 그 친구분은 사연 주신 분의 친구분은 법률적인 검토를 아직 거치지 않았다는 거를 제가 짐작할 수 있는 게 이렇게 3분의 1을 달라고 하니까 약간 착각하신 것 같아요. 오해. 왜냐?
동생 얘기도 하잖아요. 남동생에. 그래서 아버지하고 나하고 동생하고 3분의 1씩 달라는 건가? 그러면 동생 코도 3분의 1 달라는 거네? 라고 넘겨짚으신 것 같은데 그 얘기는 아닙니다. 맞아요.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받아보신 것 같아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막기가 쉽지 않고요. 네. 그리고 또 지금 고소라고 했잖아요. 네. 3분의 1 지분 달라고 고소했다. 네. 고소는 형사적으로 형사 처벌을 해달라는 거기 때문에 네. 범죄를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고소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이런 용어를 이게 혼동해서 쓰시는 거 보니까 이 사안을 스스로 헤쳐나가기에는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친구분이. 법률적 자문을 구할 분이 계셔야겠네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그 아파트와 관련된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 아파트의 현재 시가가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이게 뭐 상당히 거액이겠죠. 비싸겠죠, 아파트인데. 그렇죠. 네. 없다니겠죠. 그렇다면 이 부분은 좀 제대로 좀 알아보시고 법률가의 도움을 좀 받으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그러네요. 들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런 그 비용을 좀 아끼기 위해서 혼자 해보시다가는 큰일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드라마 같은 거 보면요, 네. 변호사님 그 회장님께서 유언장 내용을 변경하셨습니다. 네. 뭐 이래가지고 뭐 별장 뭐 이렇게 주고 네. 주식 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런 회장님의 의지도 네. 상속 받을 수 있는 네. 있는 권리와 싸우는 네. 충돌이 되는 거예요. 어떤 맞습니다. 부분은? 그래서 뭐 우리 미국 드라마나 영국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네. 영화 보면은 뭐 그냥 아무한테나 주잖아 이렇게. 맞아요. 혈연 관계가 정원사한테도 없어도. 막 주식 네. 주고 뭐 이런. 가사 도우미한테 네. 너무 잘해줬다고 뭐 좀- 600억 남기고 네, 그러잖아요. 그렇게 그런 하면 말씀. 네. 그렇게 하면은 혈연 관계가 있어도 자녀라도 아예 못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 법은 그렇지 않고 우리 법은 다르구나. 유류분 제도가 있기 때문에 최소 보장되는 게 있는 거죠. 굉장히 큰 차이가 생기는 거고 다만 이 삼촌분의 어떤 그 다른 재산이 있는지 여부, 뭐 적극 재산, 소극 재산 이거를 다 계산을 해가지고 최대한 방어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아파트 한 채에 대해서 사이가 좋지 않은 비록 부자지간이지만 이렇게 공유한다는 얘기는 가치가 더 떨어져요. 그래서 이 절차는 이제 그 유류분 관련해가지고 반환하라는 그런 소송인데 이거는 조정 과정을 좀 거칩니다. 따라서 원만하게 가장 효율적인 그런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 과정은 혼자 하기는 쉽지 않아요. 네, 좀 걱정이 좀 됩니다. 이 유산 관련 분쟁을 보니까 제가 하나 느낀 게 이게 과정은 중요하지 않고 관계가 장악을 하네요. 그러네요. 그렇죠. 뭐 키운 공, 뭐 네. 관리한 공, 보살핀 공 이런 건 필요 없이 그냥 진짜. 관계가 우선시 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필요 이상으로 지금 이 자리에선 좀 피가 지나지 않나. 그리고 그죠? 상속과 별개의 하나의 쟁점이 또 짧은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다음 달부터 생활비로 30만 원, 한 달에 30만 원 보내라. 네네. 이거 있잖아요. 이거 그러면 어떻게 네. 돼야 돼요? 이거는 상속과 관계 없습니다. 그죠? 이거는 부양 의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네. 현재 그 아버지의 경제적인 상황, 네. 재산 상태, 뭐 소득이 있는지 여부 등등을 종합적으로 봐가지고 이거 역시 어릴 때 아버지가 친구분을 이제 버리고 갔든 뭐 학대를 했든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부양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부양 의무를 지는 거거든요. 이거 역시 경제적인 부담이. 근데 될 수 아버지가 있어요. 부양의 의무를 하나도 이행 안 했는데 네. 나중에 자식은 예. 부양의 의무를 짊어져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양육비라든지 이런 거를 청구해서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상황에서는 이제 어린 시절에 어떻게 됐는지는 사실 저희가 알 수는 없거든요. 증빙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네, 어린 시절에 대한 설명은 지금 없으니까 예. 저희가 거기까지 고려하기는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번호를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1656님인데 변호사님 삼촌이 사회의 모든 네. 재산을 환원하겠다라고 하고 돌아가시면 어찌 되나요? 사회라는 거는 이제 법인격이 없는 거니까 사회는 환원 못합니다만 예를 들어 국가에 뭐 다 네. 보내겠다라고 어떤 해도 장학시설에 뭐 예. 기부하겠다. 어디에 기부를 하든 유류분은 똑같습니다. 보장됩니다. 에? 또 충돌이 되는 거예요. 네. 소송하면. 유류분은 최소한 보장이 돼요. 아니 10억짜리 아파트 네. 내가 기부하겠다 해도 네. 3억 정도 가져가는 거예요? 그 가져가겠다는 2분의 의지가 1일지 갖고 2분의 1일지 있으면. 3분의 1일지에 그쵸. 따라 가지고 모르지만, 네, 원한다면 원한다면. 그렇구나. 야, 취지에 동의한다면 뭐 다 기부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만 예, 뭐 원한다면은 그 중에 일부를 챙길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법은 정말 감정하고 상관이 없네요. 그러게요. 아니 나쁜 사람의 권리도 인정해 주는 게 조금은 야속하네요. 냉철하구만. 예.
근데 이런 그렇죠. 상속인이 다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죠. 항상 그 법이 갖고 있는 양날의 네. 검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거잖아요. 그러네요. 네. 괜히 또 어떤 나쁜 일에 가담하지 않아서 이런 상속에서 배제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또 최소한 그쵸. 보장하는 그런 순기능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 네. 양쪽의 기능을 다 하고 있으니까 그러게요. 또 진행이 되는 거겠죠. 예. 오늘은 하여튼 찝찝합니다. 네. 네. 그래도 굉장히 이분에겐 도움이 되는 정보였을 것 같고요. 맞아요. 손수혜 변호사님 보내드리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고맙습니다.